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전역을 포함해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 호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최고 7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출근길 불편이 우려됩니다. 서울 전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서울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도로가 일부 통제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양방향 전 구간, 내부순환도로는 성수 방향으로 마장에서 성동 구간이 통제 중입니다. 장마전선은 오후에 충청과 전북 지역으로 이동해 다소 강한 비를 뿌릴 걸로 예상됩니다. 이후 밤부터는 정체전선이 남부지방에 머물며 남해안 부근에 다소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일 후보 수락 연설을 앞두고 무대를 점검하며 대관식 예행 연습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JD 벤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현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프랑스 전력공사를 꺾고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4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지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쾌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현재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극한 호우를 뿌릴 것으로 보이는 비구름이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부 도로는 현재 통제 중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서울 불광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나가 있는 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부터 시작한 빗줄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흐르는 불광천 물도 아까보다 부쩍 늘어난 모습인데요. 물이 높이 차오르지는 않았지만 곧 산책로가 잠길 수 있다는 안내 방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을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 성남시 등 22개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지는데요. 이 지역에는 오전까지 시간당 최대 7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겠고 내일까지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극한 호우를 뿌릴 것으로 보이는 비구름이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한두 시간 사이 서울에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 시간당 2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강우량은 더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 양방향과 내부순환도로 마장에서 성동 구간이 전면 통제됐는데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이번 비의 특성상 피해가 커질 위험이 큽니다. 서울시는 어젯밤 11시부터 시청과 구청, 시설공단 직원 3천여 명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범람에 대비해 청계천과 중랑천, 목동천 등 하천 29곳을 모두 전면 통제하고 있는데요. 산지와 하천 주변 저지대 등 침수 취약 지역에는 출입을 피하시고 범람과 고립, 산사태 등 추가 피해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출근 전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해 평소보다 서두르시고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불광천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경기 파주시 등 경기 북부에는 시간당 7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이 지역은 호우가 집중되면서 주변의 하천 수위가 높아져 홍수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역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사연 기자. 네, 경기 파주시 문산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도 계속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강물도 밤사이에 많이 불어나면서 흙탕물이 다리 높이까지 차오른 상태입니다. 새벽 3시 40분쯤 하천 수위가 홍수 경보가 내려지는 기준치인 7.4m를 넘기도 했습니다. 이곳의 과거 최대 홍수위는 2018년 5.6m를 넘은 게 마지막이었는데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매우 강한 비의 기준은 시간당 30mm 이상인데요. 파주, 동두천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70mm 이상의 아주 강한 비가 내리면서 새벽 시간대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 소방에는 새벽 5시 기준 비 피해 관련 신고가 30건 넘게 접수됐는데요. 소방당국은 다행히 인명피해가 있는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수도권에 시간당 30에서 100mm의 큰 비가 더 올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인천이나 경기 지역 등 많은 곳은 150mm에서 18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권 곳곳에는 어제부터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에서는 안전사고에 더 유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산지와 하천 주변, 저지대 등 침수 취약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 문산천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영서 북부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CCTV 화면 통해서 이 시각 현재 상황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는 화면 서울 동부간선도로 상계교에서 노원교 사이 구간입니다. 자, 지금 왼편에 보시면은 중랑천의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고요. 흙탕물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의 도로는 통행 금지라는 LED 간판이 보이고 있는데 차량들이 전면 통제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 노원구의 누적 강우량 140mm를 넘은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현재 비가 소강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 함께 보실까요? 네, 이곳은 인천대교 제2경인선 사장교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천둥번개까지 치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인데요. 차량들이 비상 깜빡이를 켜며 주행 중인 모습입니다. 현재 인천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고 있죠. 도로 위에도 빗물이 상당해 보이고요. 또 거센 바람에 도로를 비추는 카메라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지금 차들이 지날 때 바퀴 옆으로 물살이 3차례 갈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도로가 얼마나 젖어 있는지 또 비가 얼마나 내리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요. 평소보다 속도를 더 많이 줄이시고 안전거리 유지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자유로 부산 나들목 화면 보고 계십니다. 지금 고양시 부근인데 지금 파주 판문점에 600mm에 가까운 누적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나들목의 모습인데 이 출근길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비상등을 켜면서 서행하는 차량의 모습도 간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는 빗줄기가 많이 세차게 내리고 있어서 먼 지역까지는 시야가 조금 흐린 상황인데 자, 시야가 갑자기 안 보일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면서 항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잘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도로 노면이 굉장히 젖어 있어서 중간중간에 차량들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모습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각 지역의 CCTV 상황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처럼 경기 북부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YTN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들의 제보 영상 함께 보시죠. 네, 폭우 속 도로가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지금 왼편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배수로에서 물이 역류를 하고 있는데요. 네, 화면이 가까이 잡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한 주택가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자, 제보자는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가운데 인근 공사장에서 흙탕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제보를 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 함께 보시죠. 이곳은 건물 지하 주차장 천정에 달린 배관에서 물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 주차 공간에는 물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건물 관리인은 폭우로 인근 맨홀이 역류할 만큼 상수도에 물이 가득 찼고 이 영향으로 건물 배관에도 압력이 가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어제 오전 9시쯤 촬영된 영상입니다. 건물 내부 모습인데 천장에서 물이 많이 새고 있고요. 각종 통을 이용해서 물을 받으려고 하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또 계단에서 물줄기가 떨어지고 있죠. 경기 의정부시 효자고등학교에서 중앙 계단과 이 상담실 등 일부 교실에서 빗물이 샜다는 제보입니다. 제보자는 비가 세차게 내린 뒤 소강 상태를 보일 때 건물 내부로 비가 샜고 개학을 한 뒤에 학생들이 등교한 상황이라서 일부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젯밤 8시 50분 일본 후쿠오카를 출발해서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던 티웨이 항공기가 인천공항 악천후를 이유로 운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YTN에 티웨이에서 예정된 이륙 시간보다 55분 지연 출발하겠다고 문자로 공지를 했다가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출발을 기다리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확한 출발 시각 공지도 없이 오늘 새벽 6시 반까지 공항에 와달라고 구두상 이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은 도심으로 다시 나가서 숙소를 잡거나 일부는 공항에 머물며 항공기 이륙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베트남 호치민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가던 베트남 항공 여객기가 폭우로 인한 기상 악화로 김포공항에 임시 착륙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5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베트남 항공 VN402편은 오후 5시 20분쯤 김포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은 기내에서 2시간 50분가량 대기를 했고 항공기는 저녁 8시 10분쯤 다시 이륙해서 저녁 8시 반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YTN의 기상 악화로 회항을 한 건 이해되지만 왜 이 항공기만 그랬는지는 의문이고 김포공항으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항공사 측에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 측은 해당 여객기의 회항 사실은 확인되지만 정확한 원인 등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파주 등 경기 북부에 이어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도 지금 호우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호우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죠. 네, 현재 인천과 김포 등 경기도를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서울도 보시는 것처럼 빗줄기가 제법 붉어진 모습입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서부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라색과 붉은색의 호우구름이 위치한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충남 북부에는 호우경보가,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후까지 중부지방은 시간당 30에서 최고 70mm 안팎, 남부지방은 시간당 20mm 안팎의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파주 판문점이 600mm에 육박하고 서울 노원구도 141.5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일까지 수도권과 전북에 150mm 이상, 강원과 충청, 경북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며 산사태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산사태 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에 머무르시고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일 후보 수락 연설을 앞두고 무대를 점검하며 대관식 예행 연습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은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제이디 벤스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밀워키로 가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밀워키 공화당 전당대회장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곳 행사장에 미리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전당대회장은 아직 행사 시작 전으로 지금은 이 밴드 공연이 리허설 중인데요. 1시간 전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 바로 뒤로 보이는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내일 수락 연설을 앞두고 미리 무대를 점검하기 위해 나타난 겁니다. 오른쪽 귀에 거즈를 붙인 채 나타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무대에 등장할 동선을 미리 확인하고 행사 관계자와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무대를 점검하는 동안 외신들은 연신 플래시를 터뜨리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이틀간 전당대회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아직 직접 무대에 선 적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수락 연설에 되도록 많은 관심이 쏠리도록 발언을 아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분 정도 무대에 머물면서 이곳 내부를 둘러본 뒤 일행과 함께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네, 내일 있을 트럼프의 연설 내용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나흘간 전당대회의 마지막 날 연설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설에서는 지난 주말 피격 이후 달라진 모습을 보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총격이 아버지를 변화시켰다며 당초 준비한 후보 수락 연설문은 강렬하고 논쟁적이었지만 이후 많은 수정을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앞서 인터뷰에서 총격 사건 이후 연설문을 수정했다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 대신 국민 통합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트럼프의 연설에서의 표현이 어떻게 평소와 달라졌고 또 메시지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지명한 제이디 벤스의 연설이 하이라이트가 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반쯤,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1시가 넘은 시간에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의 수락 연설이 예고돼 있습니다. 벤스는 39살 초선 상원 의원으로 아직은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지 않은 만큼 부통령 수락 연설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흑수저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자신의 성장 스토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집권할 경우 정책과 비전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트럼프는 후계자를 키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 젊은 신의 정치인을 부통령으로 세우면서 사실상 트럼프 후계자로 낙점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벤스가 무대에 오를 때 소개는 가까운 친구 사이인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할 예정입니다. 4일차 전당대회 주제가 외교 정책에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반도 문제도 다뤄질까요? 네, 오늘 전당대회 주제의 표 Make America Strong Again입니다. 미국을 다시 강력하게인데요. 저녁부터 줄줄이 연사들이 나와서 외교, 안보 정책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트럼프 측의 최대 관심은 중국 견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문제와 함께 한반도 이슈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인상 문제가 관심인데 앞서 케빈 맥카시 전 하원의장은 밀워키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배치돼 세계가 더 안전해졌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가 감축 의지를 드러내는 걸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외교 사령탑이었던 오브라이언 전 안보보좌관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다 추측이라면서도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밀워키 공화당 전당대회장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의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타이완의 반도체 산업을 거론하면서 방위비를 내라고 압박한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자 타이완은 물론 금융시장까지 출렁거렸습니다. 대선 전 미국의 금리 인하나 일본 엔화 가치 하락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혀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곧바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타이완이 엄청나게 부유한데도 방어를 위해 아무것도 내지 않고 있다며 거침없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타이완 반도체 사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적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판했습니다. 이런 언급이 알려지면서 TSMC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일제히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곧바로 방위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台海、印太地区共同的责任，我们愿意付出更多的责任，这是在防卫我们自己。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현안에서도 동맹보다 금전적 손익이 먼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선 미국차 수입을 압박한 일화를 공개하며 엔화의 가치가 너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선 전 금리 인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고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과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잘 지냈다며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트럼프 일기 시절에도 특별히 좋은 건 없었다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Это, наверное, можно отнести к положительным элементам.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기보다 더욱 강해진 미국 우선주의에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의 신규 원자로 건설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원자로 2기에만 24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지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쾌거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선정했습니다. 한수원의 입찰서가 모든 부분에서 우수했다고 이유도 밝혔습니다. 유럽의 원전 강국 프랑스 EDF와의 2파전에서 압승을 거둔 겁니다. 특히 두코바니 원자로 2기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데 이어 캐몰린에서 추가 원전 2기의 건설이 확정됐을 경우에도 협상 우선권을 갖게 됐습니다. 두코바니 원전 2기만 해도 사업비 24조 원이 투입되는 체코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 사업입니다. 원전 수출에 성공한 건 지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입니다. 그 사이 수차례 도전해서 실패를 맛봤지만 끝내 우리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며 유럽 진출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상업용 원자로를 최초로 건설한 원전의 본산 유럽에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되었습니다. 한수원은 내년 3월까지 세부 조건을 체코 정부와 조율한 뒤 최종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어 2036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2029년 착공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세계 최고의 우리 원전 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정부의 결과 발표 직후 팀 코리아가 되어 함께 뛰어주신 우리 기업인들과 원전 분야 종사자, 정부 관계자, 응원해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팀 코리아 정신으로 최종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성태훈 정책실장이 전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을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체코 정부는 모든 기준에서 한국이 제시한 조건이 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강요 회의를 마친 뒤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원전 건설 사업이 체코 현대사에서 가장 비싼 계약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앞으로 원전의 비중이 5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알라 총리는 기존 두코바니 원전의 2기를 건설하기로 했으며 테멜린 원전의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한수원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기단 가격은 2천억 코루나 우리 돈 약 11조 9천억 원이며 체코 기업들이 건설 사업의 60%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국 소식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쟁점, 이른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을 촉발한 단체 대화방이 야당 주도의 공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통화 녹취로 국정농단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확대 도입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담긴 단체 대화방에 야당이 파놓은 함정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대화방에 있던 3명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이종호 씨를 제외한 2명은 민주당과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소위 임성근 사단장 골프 모임 추진 단톡방의 대화 주동자 3명 중 2명은 민주당 관계자이고 나머지 1명은 사기 전과자입니다. 제보 공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방 참가자이자 이번 의혹 공익 제보자로 추정되는 김규현 변호사는 민주당 서대문구 경선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입니다. 특히 청와대 경호처 출신으로 알려진 송호종 씨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팬클럽의 대표 발기인이자 경호 책임자로서의 전력이 있다는 새로운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이들과 교감했다면 사기 탄핵 게이트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권 의원 입장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과 송 씨 등이 지난해 5월 대화방에서 골프 모임을 논의했다는 보도를 두고 구명 로비 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구명 의혹의 전체 그림이 맞춰지고 있다는 건데 송 씨와 임 전 사단장이 거취를 논의한 정황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구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담긴 통화 녹취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또 로비 논란이 국정농단 수준으로까지 번질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며 최상병 특검법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국정농단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더 확대된 특검법을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녹취에 등장하는 김 처장 관련 발언은 허위 날조된 거라며 송 씨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이 제보 공작, 국정농단 의혹으로 번지면서 여야 공방은 한층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4번째 TV토론회에 나섭니다. 1차 과반 득표를 목표로 하는 한동훈 후보에 맞서 나머지 후보들의 집중 공세가 역시 예상됩니다. 전당대회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 폭로와 함께 각종 특검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김지수, 이재명 당대표 후보들이 첫 방송 토론회에서 격돌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앞서 이 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에서 거론한 종부세 완화, 금투세 시행 유예 등을 놓고 후보들 사이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최고위원 출마 후보들과 함께 전북 익산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서고 김두관 후보는 모레 제주에서 열리는 첫 합동연설회를 준비하며 지지자들을 접촉할 계획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계속된 호우로 주민 대피와 시설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1시를 기준으로 부산과 경기, 충북, 전남 등 7개 시도, 29개 시군구에서 434세대, 604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3명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에서는 주택 침수 38건과 토사, 낙석, 도로 장애 89건이 신고 접수됐고 전남에서도 주택 침수 161건이 발생하는 등 시설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도로는 인천과 대전, 경기 등에서 모두 10곳이, 지하차도는 충북 1곳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서울 전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서울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과 내부 순환도로 일부 구간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새벽부터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 내부 순환도로 성수 방향 마장에서 성동 구간 교통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2자유로 한류 월드 나들목에서 법곤 나들목의 양방향 3개 차로 통행도 일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도 덕정역에서 연천역 구간과 문산역에서 도라산역 구간은 첫 차부터 열차 운행이 불가하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인천 등에 내린 강한 비로 국제선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주변에 집중된 악천후로 다른 공항에 임시 착륙해 대기하거나 아예 이륙도 못하는 등 승객들의 불편이 계속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여객기 안에 승객들이 앉아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입니다. 베트남 호찌민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가던 베트남항공 여객기가 김포공항에 임시 착륙했습니다. VN 402편 호치민 인천행 항공기는 인천공항 기상 악화로 인하여 김포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인천공항 주변 기상 악화로 착륙할 수 없자 다른 공항으로 회항한 건데 승객들은 기내에서 꼼짝없이 2시간 50분가량을 대기해야 했습니다. 원래 목적지인 인천공항엔 예정 시각보다 4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 후 계속 대기하라는 말만 있지 무한정 대기를 하라고 그렇게만 전달을 받았는데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항공편 급유를 시작한다고 하고 공항 탑승구 주변으로 승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승객들이 모시려고 했는데 후쿠오카공항이 이제 운영 시간이 초과돼가지고 금일 이제 출발이 안 됐습니다. 어젯밤 일본 후쿠오카를 이륙해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던 티웨이 항공편의 운항이 지연된 겁니다. 티웨이는 승객들에게 인천공항 악천후로 항공기 도착이 지연돼 연쇄적으로 이용해 불편을 끼치게 됐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공지했던 55분 지연보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승객들은 이륙 소식을 기다리며 밤을 새우게 됐습니다. 승객 다수는 다시 도심으로 나가 숙소를 잡았고 여비가 떨어진 승객은 공항에 계속 머물며 항공사의 안내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22개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는 호우경보 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양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교육홍보본부장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수도권에 밤새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내렸나요? 그러니까 이제 강수량은 언제부터 따지냐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는데요. 예. 이번 시스템, 그러니까 정체전선, 이 정체전선 시스템으로 비가 내리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게 지난 16일 저녁부터였거든요. 네. 그때부터 따진다면 파주의 판문점에 한 450mm 정도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파주, 연천, 이 경기 북부지방에 한 3일 정도에 300mm 이상의 비가 내렸으니까 상당히 많이 내린 거죠. 작년에 충청도에 그 장마 기간 중에 7월 13, 14, 15일 3일 동안에 이제 500mm 비가 내려서 큰 피해가 났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이 장마 기간 중에 이런 많은 비가 그 충청도, 전라북도 중부에 내렸다가 또 전남, 경남, 남해안에 내렸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와서 서울, 경기, 북부 등 중부지방에 내리니까 하여간 장마철 기간 중에 원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게 장마의 특징이긴 한데 올해는 거의 그 어떤 집중호우의 그 빈도가 더 다른 해보다도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경기 북부 네. 파주 지역에 좀 비가 많이 내리고 네,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 가장 먼저 또 가장 우선적으로 좀 걱정을 할 만한 피해 유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아까 말한 그 경기 북부 지방, 그러니까 저 위에 임진강, 한탄강이 있는데 거기 우리나라 이제 우리 관측 지역이니까 거기 그 450mm 파악이 되는데 북한 지방에도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댐을 열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쪽에 경기 북부에 많이 내리면 아무래도 그 어떤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강, 하천, 범람 이런 그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는 그 또 인천이라는 대도시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네. 그런 어떤 그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내린 그 많은 비와 또 이번처럼 서울에 출근길을 지금 앞두고 아까 화면에 예. 봤듯이 이제 출근 열차 통행이 지금 다 그 멈춘 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출근 큰 혼란이 있는 그런 아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천 범람이 우려될 때 지자체에서는 좀 어떤 대비를 하면 좋고 또 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자체도 다 24시간 비상근무 중일 텐데요. 그 지자체에 있는 강 하천 범람 인근 주민들에게 지금 이미 많은 비가 오겠다고 해서 그 어떤 주의사항들은 문자로 다 안전 문자로 지금 그 나간 상태인데 예. 문제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 안전에 대한 어떤 사소한 부주의 이런 것이 이제 그 문제가 되죠. 약간 침수된 도로를 차로 지나간다거나 진입을 한다거나 빨리 내가 지나가야지 이런 심정으로 그런 어떤 무모한 도전을 할 때 이제 그런 사고가 나니까 이미 굉장히 주의사항들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경각심을 좀 몰라서 무슨 피해가 나고 이러지는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각 개인들이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은 김포, 고양, 연천에 호우경보 특보가 내려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파주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렇게 호우특보 시 주의할 점 좀 눈여겨서 뭔가 시민들이 주의를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금 현재도 많이 내리고 있지만 서해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중국 남부로부터 그 비의 원료가 되는 뜨거운 공기들이 계속 지금 몰려오고 있거든요. 네. 자, 이때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거듭 그 호우 경보가 내려졌을 때 호우주의보보다 더 많은 비가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가 많이 내릴 때 늘상 겪는 피해들이 저지대 침수, 또 강하천 범람으로 인해 인근 농경지 침수, 또 지하 주차장 침수, 지하 차도 침수 이런 것들인데 이번에는 워낙 또 이제 이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려서 이제 교통까지도 마비가 되는 하늘, 철도 또 도로가 그 마비되는 이런 어떤 그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늘 비가 많이 오면 생길 수 있는 그런 피해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비가 한두 시간 내리고 지금 그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오전까지는 계속해서 비구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각별히 적어도 오늘 오후까지는 이 지역, 그 경기 북부. 자, 그런데 이 중부지방에 머물러 있던 정체의 전선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울, 경기 어저께부터 비가 많이 왔을 때 폭염 속에 있었던 남쪽에도 오늘 오후에는 또 많은 비가 예상이 되니까 어찌됐건 전국적으로 오늘이 목요일인데 많은 비가 이제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지역이라 하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져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이번 장마의 특징 중 하나가 야행성 극한호우입니다. 이렇게 밤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낮이나 밤이나 이제 낮에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면 낮에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특히 그런 똑같은 조건이 이게 이어지고 있을 때 밤이 되면 낮에 대략 한 33도 되는 공기 속에서의 어떤 포화될 수 있는 수증기의 양과 해가 진 뒤에 한 27도 정도 전체적으로 기온이 떨어졌을 때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포화 수증기의 양이 온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달라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밤이 되면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그 물주머니가 낮보다는 작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포화 수증기의 양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넘치게 되죠, 쉽게.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기상 조건인데 밤이 되면 그렇게 더 많은 비가 오게 되고 또 그 수증기를 공급해주는 역할하는 하층 제트가 있는데 하층에 그게 밤이 되면 더 바람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더 많은 비의 원료를 이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밤이 되면 해가 지니까 구름의 상단부가 이제 그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상층과 하층 간의 기온차가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대기가 더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비구름들이 더 발달을 하게 되고 이런 요건 때문에 뭐 낮밤 없이 이제 많은 비가 지금 오는 그런 조건인데 밤이 되면 더 강해지고 많은 비가 내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그런 어떤 조건인데도 밤이 되면 왜 더 강해지는가를 한번 따져보면 그런 기상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네, 이번 장마의 특성상 야행성 폭우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비교적 좀 지역이 좁은 띠장마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거든요. 지금 중규모 저기압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렇습니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에 비가 내리는 원인이 우리가 이제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이 소위 장마라고 하는 이때는 남쪽의 더운 공기 세력과 북쪽의 찬 공기 세력 고전적으로는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오후측의 고기압 사이에 어떤 대치하는 면이 형성이 되고 그걸 우리가 정체전선, 옛날에는 장마전선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고전적인 형태인데 지금 정체전선이 뚜렷하게 있는 건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이 딱 버티고 있고 북쪽에서는 상층에 하층 제트도 있지만 상층 제트를 타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 어떤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 세력 사이에 정체전선에 서쪽에서 저기압이 계속 발달하면서 거기를 통과하니까 그런 어떤 그 비구름들의 그 호우 셀들이 계속해서 그 정체전선으로 지나면서 공급이 되면서 많은 비가 남부에 내렸다가 지금 중부에 내렸다가 다시 또 내려가면서 남부에 내리는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되는데 사실은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전형적인 이런 장마의 어떤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그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유난히 지금 강해서 딱 버티고 있고 그런 어떤 형태들이 조금 그 다른 장마, 여름 장마와 좀 다른 그런 형태인데 어찌됐건 큰 틀에서의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확실히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비들이 매년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름을 우리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다 보면 특히나 또 걱정되는 곳들이 뭐 지하 주차장이라던가 지하 차도거든요. 이렇게 저지대 침수 피해는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어떤 평지가 아니고 어느 도시나 다 이게 그 산이 있고 경사가 있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제일 우려되는 게 낮은 곳으로 그 물들이 다 흘러가서 나타나는 그런 침수 매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도 역시 며칠 전 전남 그 해남 쪽에 많은 비가 오니까 지하 주차장 또 역시 침수가 됐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간을 지하를 이제 활용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비가 오는데 그래서 사전에 이제 지하 시설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건 그 지하 차도건 이제 배수 시설을 아주 완벽하게 하고 그 많은 비가 찼을 때 퍼내는 그 펌프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침수는 되는 그런 정도의 많은 비가 지금 여름철에 자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또 도심의 지하차도나 또 아파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대비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댐방류 시작되고 있잖아요. 하천이 안 그래도 비가 와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댐이 방류를 시작하면 하천 수위가 또 급격하게 높아져서 좀 위험하진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댐을 만든 이유가 이제 그런 목적이거든요.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홍수를 조절하고 가물었을 때 가둬놓은 물을 내보내서 쓰려고 만든 댐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의 비가 오면 이제 물을 지금 내보내기 시작했거든요. 한강 홍수 통제소 홈페이지에 보면 어디 그 댐에 관한 그런 어떤 그 수위 정보가 다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댐을 열게 되면 그래서 서서히 이제 조금씩 다 계산해서 댐 그 수문을 여는데 저렇게 댐을 열게 되면 어딘가는 좀 침수되는 그런 피해 지역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런 어떤 그 댐 방류로 인한
잠기는 지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다 보면 우려되는 피해 유형 중에 하나가 산사태 아니겠습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좀 대비할 수 있는 점과 개인이 대비할 수 있는 점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자체에는 그런 산사태 아마 순회 이렇게 감시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산사태가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지금 이 장마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전국 어디를 할 것 없이 지금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토양 함유 수분량이 많을 텐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지자체는 그런 감독을 해서 그 어떤 그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제 수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역시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사가 심한 그런 산비탈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특히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한 30도 이상의 어떤 급경사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거나 최근에 도로를 뭐 깎은 곳이라거나 주택단지를 조성했다거나 이런 데는 다른 오래된 그런 어떤 그 산보다 더 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갑자기 물이 솟구친다거나 밤에는 안 보이지만 그 나무가 기운되거나 전봇대가 기운되거나 뭐 소리가 난다거나 이러면은 산사태가 이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산 인근에 계신 분들은 주변 상황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교육홍보본부장 모시고 날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요즘 같은 장마철에 많이 찾게 되는 가전제품 바로 제습기인데요. 시중에 파는 제습기 성능을 비교해 봤더니 일부 제품은 광고보다도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집안의 눅눅한 습기를 없애주는 제습기입니다. 빨래 건조에도 도움이 되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습기가 지금처럼 되게 비도 많이 오고 좀 습할 때 옷에서 냄새 나니까 근데 그럴 때 좀 도움되는 것 같고. 한국소비자원이 장마철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은 제습기 9개 제품을 시험 평가했더니 2개 제품이 실제 제습량보다 더 높은 용량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싱크에어 제품은 하루 제습량이 20리터에 달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6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습기 제거 성능도 제품마다 차이를 보였습니다. 성능이 가장 좋은 제품은 캐리어로 하루 제습량이 21리터가 넘어 성능이 가장 낮은 제품과 1.7배 차이 났습니다. 제습하는 데 드는 에너지 효율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위닉스 등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전기요금이 월 평균 7,000원으로 가장 적었고 보아르는 10,000원으로 유지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표시한 것과 달라 개선이 필요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위니아 제품의 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라벨은 1등급으로 표시가 돼 있으나 시험을 해본 결과 2등급으로 나타나서 한국에너지공단에 표시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시험평가 대상에서 빠진 제습기 제품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제품 이름을 검색하면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어 명단이 공개된 이른바 악성 임대인 가운데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제재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127명 가운데 67명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 악성 임대인 67명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허그가 대신 반환한 금액, 이른바 대위 변제액은 무려 7,124억 원, 대위 변제 건수도 3,298건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37.1%인 1,903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세대인 62.1%인 1,486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는 순수 토지뿐 아니라 보유주택의 땅 지분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소유한 토지 면적을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30.1%를 가지고 있고 50대와 70대가 각각 21.8%,
20% 보유로 뒤를 이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용도별로 보면 농림지역이 48.8%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관리지역이 31.3%, 녹지지역이 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10달 만에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가 열립니다. 공급 부족 우려에 들썩이는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안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3일 발표한 종합대책의 지원 효과가 제때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집행 현황과 계획을 점검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부의 크기, 국민 순자산은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2023년도 국민 대차 대조표를 발표합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국민 순자산은 2경 380조 원이었습니다. 식량 주권 강화를 위해 정부가 가루쌀 보급에 힘쓰고 있죠. 오늘은 정부, 식품업계와 학계가 함께하는 심포지움이 열려서 가루쌀을 어떻게 가공하고 또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연구 결과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 여파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2024 파리올림픽 보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과 경찰이 개막을 앞두고 본격적인 경계 태세에 들어갔지만 테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보트를 타고 등장합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식 무대가 될 센강 곳곳을 순찰하는 겁니다. 개막식 당일 각국 선수단과 주요 인사 경호 등에 투입될 보안 요원은 4만 5천여 명. 전례 없는 수상 개막식에 3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이후 긴장감은 한층 커졌습니다. L'attentat contre Donald Trump ne fait que renforcer la vigilance, mais ça, on en avait déjà conscience. Mais on a déjà des moyens qui sont très conséquents. 최근 설문조사에서 프랑스 국민 68%는 파리올림픽의 안전을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달 초 2건의 테러 공격 모의를 저지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 16일 파리 시내에서는 순찰 중이던 군인이 흉기에 찔렸고 올림픽 성화봉송을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Ce matin, en Alsace, nous avons interpellé quelqu'un d'ultra-droite qui fomentait, je mets évidemment des guillemets, une action violente contre les Jeux olympiques. Mais nous n'avons pas de menace caractérisée sur la cérémonie d'ouverture ni sur le déroulement des épreuves olympiques. 개막식뿐 아니라 수영 경기가 진행될 센강의 수질 안전에도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조 원 넘는 돈을 수질 개선에 쓴 점을 강조하며 안 이달고 파리시장이 직접 수영까지 했지만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On a réellement besoin de se baigner dans la Seine. Je ne crois pas que ce soit franchement utile, mais bon, c'est une belle opération de com et de marketing, sans doute. SNS에는 큰 비가 오면 오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센강에서 수영 경기를 강행하는 것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을 맞아 이번 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파리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인상됩니다. 현재 일간 르파리지행은 올림픽을 앞둔 오는 20일부터 패럴림픽이 끝나는 9월 8일까지 대중교통에 올림픽 특별 요금제가 도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이나 버스의 1권 티켓 가격은 현재 2.15유로 약 3,200원에서 4유로 약 6,0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유럽연합 EU의 행정복격인 집행위원회가 유럽의회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코로나19 백신 계약 정보 공개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 법원은 집행위가 지난 2020에서 2021년 이뤄진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 내용에 관해 충분한 정보의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았고 투명성이 부족했다고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집행위가 내용을 공개할 경우 제약사들의 상업적 이익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원고 측인 녹색당 동맹 의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전자와 구글의 AI 협력에 영향을 파악하고 있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경쟁업체를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쪽짜리 설문지를 배포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우선 탑재되면서 다른 생성형 AI의 탑재나 운용 등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경쟁 제한 관행이 확인될 경우 구글과 삼성을 상대로 각각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미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서 외부와 접촉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원주민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인권단체 서바이벌 인터내셔널은 최근 아마존 지역에서 촬영한 마슈코피로 부족의 모습을 소셜미디어 X에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거의 노출되지 않았던 마슈코피로 부족의 규모는 750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들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기아가 나성범의 만루 홈런을 앞세워 삼성을 10대5로 물리치고 2위 삼성과의 승차를 5경기 반으로 벌렸습니다. LG도 3회 터진 오지환의 만루 홈런 등 홈런 3방에 힘입어 SSG를 12대9로 누르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롯데는 2대2로 맞선 연장 10회 레이에스가 끝내기 만루 홈런펀을 터뜨리며 두산에 6대2로 승리하고 두산을 3연패로 몰아넣었습니다. KT는 1회 로하스, 6회 강백호가 나란히 23호 홈런포를 터뜨리며 키움에 9대2로 승리하고 4연승을 달렸고 NC는 선발 카스타노가 8회까지 1실점 호투를 펼치며 한화를 5대1로 누르고 5할 승률을 마쳤습니다. 프로축구 포항 스틸러스가 FC서울에 대승을 거두고 코리아컵 2년 연속 우승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박태하 감독이 이끄는 포항은 대회 8강전에서 전반 이호재 선취골에 후반 정재희의 연속골 등을 더해 5대1로 승리하고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사령탑이 공석인 울산과 인천의 경기에선 울산이 전반 27분 김민준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하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제주는 K리그2인 김포에 1대0으로 승리를 했고 광주도 K리그2인 성남에 3대2로 승리해 나란히 대회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